안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구단 그리고 KBO의 대책도 알아보고 해외 사례도 좀 참고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관중 증가 그러니까 야구 인기 상승 요거에 기인하는데 올해 1200만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입장 관중이. 요즘 하도 트레이드 썰이 많아서 문의가 있었는데 이제 확인된 부분도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리고 안표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기자들은 뭐 기사도 안 쓰냐? 야구부장 너는 뭐 돈 안 내고 야구장 가니까 관심이 없는 거냐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 지난해부터 KBO 리그가 정규 시즌만 1088만 명 관중이 들어왔어요. 포스트 시즌은 경기마다 매진이었어요. 올해는 지금 한술 더 떠서 1200만 관중이 넘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표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나이 많은 중장년층 노년층은 이게 좀 늦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온라인 예매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 표 구하기 위해서 중장년 노년층은 좀 뒤처지고 표를 못 구하면 온라인 리셀 사이트 그죠? 새로 이렇게 좀 올려서 파는 리셀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지금 안표까지 구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안표상이 좀 사라졌습니다. 걸리면 그냥 처벌받으니까. 근데 지금 버젓이 합법적으로 운영된 리셀 사이트에서 원래 정가의 2배, 3배,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못 믿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표들이 지금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인기팀의 주말 경기는 지금 무조건 매진이잖아요. 뭐 아닌 경우에도 주말은 거의 매진입니다. 지금 티켓 사이트가 오픈을 하잖아요. 수분 만에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표가 일단 매진이 됩니다. 그러면 10여 분 후에 보면 리셀 사이트에 수백 장의 표들이 올라와요. 이거 정상 아니죠. 19,000원짜리 표가 뭐 7, 8만 원에 팔리고 3만 원짜리가 뭐 20만 원까지 가고 큰맘 먹고 야구장을 가려고 해도 이건 뭐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이제 구단들도 사실은 아직 확실한 흑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구단은 모기업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아직은 적자죠. 자생력이 커졌다고 해도 돈은 엉뚱한 지금 안표 파는 사람들, 뭐 이른바 안표파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벌고 있어요. 최근 이제 법제화된 부분이 매크로를 활용한 이제 예매는 지금 불법이 됐습니다. 매크로 시스템 그죠? 다다다다 그건 안 되는데 현장에서 안표 팔다 적발이 되면 처벌되죠. 근데 지금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장 판매 부분이 아주 극소수니까 개인들이 사서 몇 배 이득을 보고 이렇게 파는 거 이거 개인 온라인 상거래는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뭐 합법인데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구단들이 판매하고 있는지 시즌권자에 대한 선예매권이죠. 시즌권자를 이게 시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매를 또 하고 미리 예매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회원제를 또 판매를 하거든요. 선예매권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예매에 대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불법 판매를 하면 회원 자격을 박탈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적발이 또 쉽나요? 지금 뭐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받은 팬들도 있습니다. 일부. 예. 근데 시즌권 예매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은 매우 시급하고 선예매, 선선예매, 어떤 데는 뭐 선선선 예매까지 있는데 관중 폭발 이전의 이 티켓 마케팅 시스템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좀 팔려고. 근데 이거 지금 빨리 손봐야 합니다. 미리 예매를 해서 돈벌이에 쓰는 사람들 이거 좀 막아야 돼요. 시즌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 양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되게 많습니다. 뭐 시즌권이 있는데 어떤 매일 갔는데 3일마다 바뀌더라. 옆에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저도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 구단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피해는 팬들에게죠. 고스란히 돌아가니까 이러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안표가 안 팔리잖아요. 그 자석이 공석이 되잖아요.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식음료 판매 등 결국은 구단 손해 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는가? 이제 구단들의 선 예매 시스템 정비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빨리 손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또 많이 또 예매권을 주는지 그것도 좀 뭐 납득이 잘 안 됩니다만 또 그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 어찌 보면 그 전에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법제화입니다. 지금 개인 온라인 티켓 판매가 합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 가이드라인을 주자는 겁니다. 입법부에서 뭐 이런저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겠다. 근데 뭐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고 적어도 2배 받고 3배 받고 하는 이 장사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 A구단 관계자입니다. 이 법으로 풀어야 된다.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취지인지 몰라도 개인 온라인 티켓 거래가 불법이 아닌데 제도 개선 시급하다. 신분증 검사 이야기도 있지만 쉽지 않다. 잠실 같은 경우 23,750명 이제 만원 관중 이렇게 입장을 한다 그러면 5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KBO 관계자 얘기입니다. 뭐 근본적인 방법은 법적으로 안표를 처벌하는 거다.
스포츠와 공연에 한해서는 얼마 이상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일본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티켓 리세일 같은 경우는 시스템 정비가 돼야 된다. 하지만 자유롭게 법이 풀어준다면 소용이 없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입장, 그죠? 신분증 검사. 공연 같은 경우는 뭐 몇 시간 전에도 오기도 합니다만 야구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렇게 미리 또 입장하는 그게 조금 시간 또 그런 부분이 있죠. KBO 리세일 사이트가 수년 전에 문체부 지원금으로 운용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뭐 원가 리세일, 그 다음에 뭐 한 30% 수수료 이렇게 하니까 2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안표 시장이 있잖아요. 안표 시장으로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일본은 티켓을 구단별로 판매를 하는데 취소가 좀 안 됩니다. 그냥 뭐 우천 취소가 되면 그거 말고는 취소가 없어요. 양도를 하려면 구단 사이트 내에서 정가로만 가능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이렇게 안표가 올라오면 구단이 모니터링을 딱 하다가 해당 좌석을 그냥 불법 좌석 이렇게 붙여 놓는데요. 뭐 거기 사람이 앉으면 법적 처벌도 또 받을 수가 있고, 물론 일본도 안표가 따로 암암리에 있어요. 있는데 보면 뭐 구단은 책임질 수 없다. 이건 뭐 불법 행위에 가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 경고 문구도 좀 주는데, 여하튼 그래도 불법하고 합법, 불법이 아닌 것하고는 규모가 좀 다르겠죠. 지금 티켓 재판매 사이트들은 이제 거의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뭐 K-팝 공연은 막 가수별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야구 역시 인기팀별로 막 구단별로 쫙 되어 있습니다. 인기팀은 주말 3연전에 1000건, 다른 팀들 수백 건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해는 진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그죠? 스포츠 콘텐츠든 공연 콘텐츠든 뭐 그 사람들이 수익이 다 돌아오지 않고 손해는 그냥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 봐야 되는 팬들이 지갑을 다 털리는 거니까 좀 잘못됐다고 보고, 물론 이제 미국은 티켓 재판매에 대한 뭐 제한이 없고 뭐 안표 가격이 엄청나긴 합니다만, 하지만 우리나라 이 스포츠 콘텐츠도 이제 뭐 선진국형으로 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어요. 하지만 구단이 아직 확실한 흑자 구조가 아니거든요. 팬들을 지금 감안해서, 팬들 생각을 해서 티켓 가격 인상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단들이 올해 앞두고 조금씩 올렸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매년 동결이 많았거든요. 그런 현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 폭리를 취하는 안표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지금 뭐 생계형 안표꾼들도 좀 적지 않다고 그럽니다. 매일 팔아서 매일 몇 장씩 올려서 용돈벌이하는, 다 불로소득입니다. 관중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올해 입장 관중 추이가 참 엄청납니다. 하나는 연일 매진입니다. 주말 경기는 5구장이 거의 매진이고, 표를 한번 쭉 보시면요. 보시면 주중 경기도 매진이 허다합니다. 지난해는 정규 시즌만 1088만 명, 포스트 시즌 35만 명, 합쳐서 1128만 명 정도가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더 관중이 늘었습니다. 현 추세로 따지면 정규 시즌만 1294만 명 입장이 예상되는데, 구단별로 보면 하나가 새 구장을 지어서 이제 13,000석에서 17,000석, 왜 2만석 안 하냐 뭐 이렇게 많이들 팬들께서 말씀하시는데 4,000석이 일단 늘었어요. 근데 거의 매 경기 매진 47% 증가. 그 다음으로 국내 최대 수용 규모 24,000명.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관중이 36%나 늘었어요. 73만 명입니다. 삼성이 홈 관중만 절반도 안 했죠. 아직 시즌은 반환점 안 돌았어요. 근데 롯데도 지난해 대비 24%나 늘었습니다. 지난해도 엄청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관중이 줄어든 구단은 이제 디펜딩 챔피언 지난해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 3%가 줄었는데 성적 하락이 뭐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근데 구단들의 입장 수익도 지난해 대비 31%나 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전구장은 무려 2배. 벌써 입장 수익이 112억 원을 돌파했는데 물품 판매도 엄청 늘었어요. 지금 유니폼과 굿즈가 구단 물품 판매 역대급입니다. 팬층이 두터운 수도권 지방팀들은 올해 한 250억 이상 판매 예상이 되고, 지난해는 물품 판매 상위권 팀은 상위 팀들은 한 200억 수준, 중위권 팀들은 한 150억 수준인데 올해는 일부 구단은 뭐 2배, 수도권 인기팀은 50% 이상 이제 300억 원을 돌파하는 구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기아는 지난해 이제 김도영 효과로 유니폼 판매가 엄청 늘었었고, 하나는 올해 이제 새 야구장, 새 유니폼, 새로운 BI로 물품 판매가 크게 증가. 어린이 팬들이 크게 늘면서 부모님들 지갑이 자주 열립니다. 또 20대, 30대 여성 팬들이 굿즈 구입을 많이 하니까 또 그게 맞춰서 또 마케팅도 하죠. 구단마다 패션 콜라보다 캐릭터 콜라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유니폼을 1개, 2개, 3개, 4개 여러 개 구입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기아, KT, NC는 직영, 나머지 팀들은 외주 구단은 20에서 25% 정도인데 구단들마다 직영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또 재고 관리도 좀 문제는 됩니다. 셀캡 이야기하겠습니다. 셀캡 이른바
경쟁 균형세인데 구단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났지만은 지금 구단 간 편차가 조금 있죠. 입장 수익, 물품 판매, 구단들이 자체 마케팅 광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모기업에서 그럼 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덜 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모기업이 주는 이게 지원금이 있죠. 지원금은 유니폼에 부착하는 광고료, 또 구장 광고료 이런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금은 그냥 그대로 주고 야구단 자체로 내는 이제 수익들 있죠. 그 수익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자생력 강화로 쓰고 또 향후 이제 FA 영입 등 야구단 이제 돈을 쓸 일이 있으니까 야구단의 사내 유보금으로 좀 활용하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뭐 FA를 뭐 사겠다 그러면 뭐 모기업에서 돈을 받아와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하튼 뭐 이러나 저러나 모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좀 줄이는 좀 지출을 줄이는 그게 되겠죠. 야구단이 많이 벌면 그래야 야구단도 열심히 더 마케팅 할 것 아닙니까? 남기는 게 있어야지 또 자체적으로 쓰는 게 있어야 되니까 경쟁 균형세 이른바 셀캡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논의 중인데 현재로서는 셀캡 시스템을 유지하고 매년 총 한도를 좀 늘리는 방안 유력합니다. 셀캡을 폐지하자 구단 있고 유지하자 구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하다. 아시아커트는 내년에 시행됩니다. 이제 벌써 이제 구단들이 일본 독립리그를 좀 밀착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프로야구 2군하고 교류전을 하는 독립리그 구단들이 있거든요. 이 팀들이 타깃입니다. 지금 호주는 리스트업을 좀 해놓은 추세고 C 단장 얘기인데 올해부터 아시아 쿼터제를 시행을 했다면 이제 올해 앞두고 계약한 FA 투수들은 타격을 좀 받았을 거다. 계약 몸값이 좀 내려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좀 아시아 쿼터제 하면 있으니까 주로 투수를 많이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트레이드 얘기 뭐 조금 해볼게요. 다음 주 제가 라이브 방송 시간에 좀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팬들 문의도 많고 해당 구단에서 조금 뭐 답답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방 구단 이제 FA 계약을 한 이제 이 베테랑 외야수들을 놓고 트레이드 썰이 온라인 상에 좀 많았어요. 제게 질문을 주신 이제 우리 구독자도 계셨고 좀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 지방 구단의 이제 유망주 투수하고 지방 구단의 베테랑 외야수하고 뭐 트레이드를 하겠다 뭐 그런 썰이 막 좀 돌았습니다. 투수들도 있고 또 외야수가 또 필요한 뭐 그런 여건들을 좀 보고 그런 뭐 이런저런 소문 많지 않습니까? 근데 FA 외야수들을 보유한 A구단 관계자가 딱 선을 긋더라고요. 이 관계자는 지금 순간 기준으로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 앞으로는 정말 모르지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온라인상에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는 이 베테랑 외야수 3명. 3명은 저는 트레이드 제시를 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제시를 한 적도 없다. 다른 선수, 그러니까 세 선수 빼고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가벼운 이야기 정도 뭐 누구 뭐 필요한 이야기를 타 팀에서 좀 들었지만은 카드 맞추기까지 진전도 안 됐다. 지난해 이 해당 팀에 그러니까 이 팀의 외야수 중 한 명이 외야수 중 한 명은 구단 관계자한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런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도 물어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선수들도 이런 거 되게 신경을 뭐 안 쓸 수가 있습니까? A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 팀의 관계자. 순위 다툼 중인 팀에서 주전들 내주는 게 쉽지 않다. 안 쉽겠죠. 주전을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다. 안 쉽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